안녕하십니까. 예스이민 뉴스 김다연입니다. 한 주간 이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의 리더 역할을 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9월 총선을 앞두고 4선 도전에 집중하는 사이 마크롱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 유럽의 새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16일 마크롱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보다 EU의 최고위 외교관으로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등 일명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지도자들을 능숙하게 상대한 데 이어 네타냐후 총리까지 만나 중동 평화협상 재개를 압박한 데 따른 평가입니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이국가 해법 모색에 뼈대를 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협상이 재개되길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미국의 중재 실패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양측의 평화협상이 재개되길 이스라엘에 압박한 셈입니다. 그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이국가 해법을 추진해왔지만 이스라엘은 이 방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민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스웨덴이 선정됐습니다. 또한 180만여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미국은 전 세계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국가 7위에 올랐습니다. 10일 워싱턴 포스트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지난해 진행한 이민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스웨덴이 1위로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전 세계 2만 1000여 명의 비즈니스 리더들과 엘리트 집단, 일반 대중을 상대로 각국의 경제적 안정도, 소득 평등 정도, 고용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이민자가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스웨덴은 유럽의 난민 유입이 한창이던 지난 2015년 유럽 국가 중 국민 1인당 수용 난민 수가 가장 많았고 아프리카와 중동 난민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라로 꼽힙니다. 쥐스틴 트루도 총리가 적극적인 이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캐나다는 2위를 차지했으며 난민 포용 정책으로 중동 등지에서 최근 100만 명에 가까운 이주민을 수용한 독일은 5위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도 각각 6위, 9위, 10위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 상황, 소득 평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대체로 상위권에 오른 가운데 역사적으로 이민자들이 일군 나라로 꼽히는 미국은 7위에 그쳤습니다. 중동 국가 중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15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고 아시아에서는 18위를 차지한 싱가포르가 이민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한국은 25위로 일본과 중국의 뒤를 이었고 스페인, 카타르, 러시아도 한국을 앞섰습니다. 순위에 오른 전체 80개국 가운데 꼴찌는 케냐가 차지했습니다. 주한 호주 대사관 측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상한 연령이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상향 조정됐다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아직 나이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호주 대사관 측은 앞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나이 제한을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협력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청 조건에 변경이 생길 경우 호주 이민국경수호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해 9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비자 신청 연령 상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호주에 1년 동안 머물며 여행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관광 취업 비자 제도입니다. 농어촌의 농장이나 육가구 공장 등에서 88일 동안 일하면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민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